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요, 정치인들이 즐겨 말하는 지하철역들이 있습니다. 신당역, 면목역, 사당역, 분당역.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신당 만들었습니다 했다가 면목 없습니다. 이건 공당이 아니라 사당입니다. 이러다가 분당하겠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반면에 국민들이 말하는 지하철역은요, 소사역, 매봉역. 이건 또 무슨 얘기냐고요? 소사, 맙소사, 매봉 이런 식이지. 네, 2월 22일 목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제목을 보니까요, 벌써부터 어이없음, 어이상실 이런 게 느껴지네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허.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지난 19일 새벽 송파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비명소리도 들리고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어머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한 여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한 남성도요, 뒤따라 들어옵니다. 잠시 후에 편의점 구석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아이고. 머리채를 붙잡고는 어머나. 바닥으로 쓰러뜨리기까지 합니다. 어머머머머. 네, 이렇게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여성과 함께 이렇게 편의점에 비치된 의자로 가서 앉더니 분에 못 이겨서 본인의 머리를 잡아 뜯기도 하고 어머나. 또 심지어는 주먹을 들어서 여성에게 위협까지 하는데 어허. 그러자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네. 그러는 사이 여성은요, 편의점을 빠져나가서 재빨리 이렇게 도망치는데 네. 남성도 곧바로 따라옵니다. 어허. 그러고는 여성의 뒤를 황급히 쫓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나. 결국 얼마 못 가서 여성은 또다시 이 남성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도망을 치면서도요, CCTV 상에서도요, 안진영 기자님 뭔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게 막 느껴져요 지금. 네, 저 피해 여성 안면부와 전신을 주먹과 발 등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나. 네, 이 여성 많이 놀랐고 부상도 심할 텐데 그래도 도주하기 직전 침착하게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하. 작은 목소리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신고하는 걸 모르게 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 남성, 여성이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이 휴대전화까지 부셔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이 여성을 발견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어머나. 하지만 남성은 없었습니다.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요, 폭행은요, 용납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휘두른 걸까요? 저 인간이, 최진봉 교수님. 저 사람들이 무슨 사이였냐면 전 연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지금은 연인이 아니고 헤어진 관계. 네네. 전 연인 관계였는데 저 남성 이상한 사람이 어느 날 불쑥 그 여성이 집에 찾아옵니다. 헤어졌으면 왜 찾아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일단.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찾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헤어졌는데 뭐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기지를 발휘해서 네.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아프니까 저기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편의점을 데려온 거예요. 하하. 그런데 이 남성이 편의점으로 온 이후에 계속 본인이 요구하는 걸 거절하게 되니까 여성이 안 된다고 세상에. 하니까 폭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게 사람이에요? 정말 헤어진 전 연인에게 찾아가서 대뜸한단 말이 뭐라고요? 진짜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정말 여러분께 성관계를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그게 지금 여성이 기질발해서 순간 자택에서 집에서 빠져나와서 저 편의점으로 가는데 거기서 앞서 보셨죠? 머리채를 잡고 폭행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휘두르고 현장에서 내뺐어요. 저 인간 못 잡았습니까?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다행히 당일에 바로 잡혔습니다. 어허. 정말 꼼꼼한 수색을 이어간 끝에
겨우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즉시 도주한 이 가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약 40분간 일대 건물과 주차장 담벼락을 굉장히 열심히 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인근에서 숨어있던 이 남성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체포 당시에는 유사강간 등 혐의였지만 조사를 정확하게 해봤더니 적용된 혐의가 강제추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이 지금 딱 봐도 폭력 성향이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폭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허. 이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에도 이 남성이 여성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 폭력 사건으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 신고 이력이 확인이 되니까 경찰은 재범 우려도 높고 또 이대로 풀어줬다가는 이 여성을 또 찾아와서 보복 폭행을 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20대 남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하,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졌는데 왜 찾아가신 거예요? 전 여자친구 폭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부 의사 밝혔는데 왜 무시하신 거죠? 입이 10개라도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양심이 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구속이 됐겠죠. 최진봉 교수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머.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납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허지원 변호사가 이미 설명을 했지만요. 이전에도 이미 폭행 전력이 있어요. 그 세상에. 여자분이 이미 신고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CCTV 봤지만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이 돼버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예요. 세상에. 과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마트워치를 여성분에게 지급해서 이분이 스스로 이제 신변보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는 하지만 이 여성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스마트워치가 얼마나 잘 작동할지도 모르겠고요. 이미 집도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전 연인 관계라고 하면 연락처 같은 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구속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주현 변호사님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물론 재판이라는 게 여론에 따라 뭐 분위기에 따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2월 시청자분들이 이 판결, 이 선고 내용을 들으면 그 영장이 기각되는 이유를 들으면 이게 납득이 될까요? 대체 이 판사님은 왜 이런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을 할 때는 재범의 우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마 저렇게 CCTV가 다 있고 폭행 장면이 그대로 찍힌 상황이고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증거를 다 확보를 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직업이 분명하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런 교제하던 사이에서 반복적인 폭력이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측면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인신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재판 거쳐서 이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최명기 원장님 지금 저 여성분 얼마나 지금 불안할까요? 세상에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문을 2중 3중 걸어 잠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혹시 이사 가야 되나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거의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폭행을 당했던 장면이 꿈을 통해서건 아니면 기억이 나서건 계속 시달리고 있을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와 관련된 어느 곳에서 가지 못하게 되는데 길에서 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길을 걷다가 낯선 남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황 발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랄 거고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해야만 되는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직장 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진짜 적절하게 최대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공포가 치료를 갖다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 자,
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게 그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생스럽겠지만 수고스럽겠지만요. 수사기관이 이 여성, 피해 여성 신변 보호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드니, 호주 시드니 하면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유명한데 세상에 이곳에서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호주 시간으로 지난 19일 밤 11시 50분쯤 발생한 일입니다. 시드니에서 이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계 40대 유모 씨. 시드니의 한 병원에 신체 여러 군데 자상을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병원 관계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경찰의 유 씨는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어허. 여기까지 보면 유 씨가 피해자처럼 보이는데 네. 하지만 이 유 씨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니 태권도장 관장이라는 사람이 온몸에 그 정말 끔찍한 지금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안에 공격당했다는데 왜 경찰에 체포가 돼요? 김묘성 기자님. 네, 다음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주 시각으로 20일 오후 1시쯤입니다. 이 유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요. 40대 한국계 여성과 그리고 7살 배기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어머나. 그리고 여기에서 5km 정도 떨어진 자택에서는요. 이 여성의 남편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역시 발견이 됩니다. 어머나 어머나.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지금 흉측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 괴한한테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그 태권도장 관장인 40대 그 사람이 운영한 태권도장에 가봤더니 어떤 여성과 그 여성의 7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고 그 태권도장에서 5km 좀 떨어진 곳에 이 여성의 집에 이 여성이 사는 집에는 가봤더니 여성의 남편도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웃 주민 등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sually pretty quiet. For something like that to happen in your street, you can just imagine the feeling, especially when there's kids around every day. Following extensive inquiries, Strikeforce detectives attended Westmead Hospital where the 49-year-old man was placed under arrest. 지금 얘기만 듣고는 도저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데 일단은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40대 태권도장 관장을 호주 경찰이 체포했어요. 왜 체포한 거예요? 이번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지 경찰은 일가족 살해의 유력한 용의자로 바로 이 태권도장 관장 유모 씨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용의자로 체포가 된 거고요. 지금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유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이 엄마와 아이를 살해를 하고 다시 5km 정도 떨어진 이 피해자의 자택으로 이동을 해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물론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나. 특히 지금 유 씨가 온몸에 자상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의료진이 수상하게 여기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 본인이 뭐 실수로 다친 상처하고 이렇게 온몸에 이 싸움 공격 과정 또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구별이 가능하다고 어머나.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엄마와 아이는 상대적으로 이 체구가 작고 반항이 좀 덜했을 수 있지만 성인 남성인 남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반항이 굉장히 거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 지금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예. 호주 시드니 하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또 한인들도 대부분 이 주거가 같이 뭐 집단까지 아니더라도 많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태권도장을 할 정도면 이 한국인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네. 외국에서 오래 사는 분들은 한국인들끼리 관계를 잘 하죠. 아. 왜냐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어가 능숙한 분도 계시지만 또 안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거나 아하. 아니면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이러면 또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그래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태권도장 관장이에요, 저 체포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한 아이 있잖아요. 네. 아이가 저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잘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머나! 부모들과.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살해 동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현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 사건이 치정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다는 보도도 잘못된 보도. 그러니까 현지에서 치정에 의한 사건이 아니냐 또는 두 사람이 별거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호주 경찰이 밝히질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저러한 억측들이 난무하는 상황인 것을 좀 감지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일들은 아직은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까지만 전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요. 지금 보세요. 40대 태권도장 관장인 유 씨라는 사람이에요. 앞서 지금 유력한 이번 사건에 세상에 일가족이 지금 피살된 거 아니에요. 지금 7살 아이의 그 해당 태권도장을 다니던 7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모두 지금 일가족이 무참히 살해된 지금 강력한 끔찍한 살인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용의자로 해당 태권도장 관장 40대입니다. 지금 유모 씨가 지금 체포됐는데 이 유 씨의 정체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최명기 원장님. 처음은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이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했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자기 경력을 내세웠어요. 네. 없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어허. 그 다음에는 이제 허위라는 거잖아요. 그죠? 허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본인이 호주의 명문대 맥쿼리 대학교에서 선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 역시 허위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드니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 박사 과정을 본인이 그 현재 연구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역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전부 다 허위인 거예요. 박사과정 밟고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네. 거예요. 네. 지금 모든 게 지금 이력으로 내세운 게 다 허위로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현지 경찰 얘기 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speculate on something that's been a tragic chain of events. We've got three people from one family. It's devastating. It's been a harrowing experience for the families and friends of the three victims. They're still dealing with this, so I'm not going to speculate on any motive at this stage. 현지 경찰의 얘기가 일단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끔찍한 이 일가족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지금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40대 유모 씨. 그런데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 사람이 자기의 이력이라고 내세웠던 게 모조리 지금 깡그리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범행과 관련해서도 호주 경찰의 진술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호주 경찰이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반드시 밝혀내고 혹시 공범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밝혀내 주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자전거를 탔다. 65km를 달렸다. 그런데 강도다. 이게 제목에 뭐 이게 빵당한 게 많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성이 무려 65km에 달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게 열정이라면 대단한 열정인데 중요한 건 어긋난 열정이었던 거죠. 어허. 과연 이 열정을 어디에 쓴 건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깜깜한 밤입니다.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낀 남성, 자전거를 타고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남성, 다름 아닌 돈을 빼앗으려고 대구에서부터 창녕까지 무려 65km에 이르는 거리를 자전거로 7시간에 걸쳐 달려온 겁니다. 허허, 세상에 자전거를 김묘성 기자님 자전거를 7시간에 탔다고 이게 말이 돼요, 진짜? 네, 체력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구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원래 지금 범행지로 선택한 이 창녕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창녕의 그 마을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범행지로 선택을 한 건데요. 세상에.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던지 자전거를 타고 대구에서 낮 12시에 출발을 해서
오후 7시쯤이 돼서야 이 창녕에 도착을 합니다. 하하. 그리고 굳이 어두워질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밤 9시가 돼서 인적 드문 농가에 들어가서 부엌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70대 여성을 위협합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현금과 상품권 26만 원을 빼앗았는데요. 하지만 빼앗고 보니 겨우 26만 원 빼앗으려고 내가 그렇게 7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든지 다음과 같은 행동도 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네. 네, 빨간 원은요 30대 남성이고 네. 노란 원은 70대 여성입니다. 네. 70대 여성을 데리고 은행으로 갔어요. 70대 여성이 ATM 기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시킵니다. 어머나. 그리고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 어르신이군요. 지금 이 어르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빼앗아요. 빼앗고 바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지금 저 70대 어르신을 흉기로 위협해서 지금 저 어르신의 지금 은행 계좌인 돈을 모조리 지금 빼앗을 요량으로 지금 협박해서 돈을 빼앗으니 달아났잖아요. 근데 그러면 도망갈 때도 혹시 왔던 길로 7시간 자전거 페달을 밟고 도망갔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26만만 가지고 돌아가기에는 좀 자기도 좀 적다고 너무 생각한 것 같아요. 자전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나를 좀 태우러 와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분노도 치밀면서 동시에 너무 황당한데요.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최명기 원장님 지금 경찰 얘기가 나를 좀 데리러 와라 태우러 와라 지금 누구한테 이 범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자전거를 갖다 타고 오느라고 체력이 전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자전거를 타고 갈 체력이 안 남아있던 부분도 있고요. 아하. 또 우리가 어느 목적을 향해서 할 때는 굉장히 긴장되고 아드레날린이 넘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그게 확 낮아지거든요.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는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하. 이제 돈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갈 필요가 없지요. 아하. 지인을 부른 다음에 지인한테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더 이상 안 타도 됩니다. 세상에 어쨌든 이건 지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70대 어르신을 세상에 흉기로 위협해서 엄청난 돈을 빼앗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허주현 변호사님 이 뻔뻔하고 못되니까 지금 못 잡고 지금 저렇게 자전거 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이요. 거의 6년 가까이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었다라고 세상에.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도주한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고 주변을 탐문 수색해 봤더니 네. 범행 5일 만에 대구의 한 원룸에 숨어있던 이 남성을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아하.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데 무려 2018년에 들어왔대요.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이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나가거나 제대로 된 비자를 받지 세상에. 않고 계속해서 대구에 머무른 겁니다. 불법 체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불법 체류 상태의 외국인이니까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남 창녕의 이 마을에서 예전에 농사일로 일용직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지리에 좀 익숙하고 마을 주변 상황이나 어떤 노부부가 사는지 이런 것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 사전에 범행 대상을 특정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자신이 좀 익숙한 이 마을에 도착을 해서 2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치미는 인간이에요. 최재명 교수님 세상에 남의 나라 들어와서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불법 체류도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흉기로 지금 강도짓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가 여기 와서 불법 처리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이래서 지금까지 버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여기 와서 일을 했었다잖아요. 아하. 불법 처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줬을 아하, 것이고 네. 거기서 또 일했으면 임금도 줬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 30대 남성이고 무직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리고 생활고가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30대면 팔팔한 기운에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빼앗은 돈의 일부는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 일부는 또 빚을 갚는데 변제하는데 썼다고 해요. 누구한테 또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경찰은 이 30대 외국인 남성에 대해서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죄값 달게 받고 앞으로 이 한국에 발 못 붙이고 추방당할 각오 하기 바랍니다. 제목만 봐도요, 벌써 지금 막 오싹해지고 막 눈살이 찌푸러지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던지고 위협하고 들어눕는 행동. 무엇 하나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이 보는 앞에서 한 남성이 있습니다. 어머나?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늦은 저녁 지구대를 찾은 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고 이 남성 바닥에 주저앉고 얼씨구? 또 소파에 들어눕고 어머? 팔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어머? 게다가 이렇게 멱살을 잡습니다. 어허. 휴대전화를 의자에 내던지면서 난동을 어머나, 부리는데요. 어머나. 이렇게 행패를 부린 시간만 무려 1시간입니다. 세상에. 남성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생각을 않고 공용 물건의 파손도 점차 심해지자 결국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하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이 남성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지금 저 영상 보면 꼭 경찰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인들이 저희가 봐도 참 우리의 공권력이 많이 땅으로 진짜 떨어졌다. 어떻게 경찰한테 주먹을 휘두르는 시정하고 경찰 앞에서 물건 집기를 다 내던지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저 인간을 지금 체포를 못하고 지금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대한.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지금 자기 안방에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니까요. 지난달 24일 강원도 횡성의 한 지구대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늦은 저녁에 지구대를 찾아온 60대 남성입니다. 다짜고짜 들어와서는 이 경찰관을 향해서 삿대질과 막말은 기본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네. 경찰관에게 보시는 것처럼 팔도 휘둘렀고요. 멱살도 잡으면서 위협을 합니다. 정말 난동 3단 콤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하. 또 휴대전화, 자신의 휴대전화도 던집니다. 민원인용 의자도 들어서 바닥에 던지면서 무려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는데요. 네. 역시나 이 남성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이 행패 난동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최준봉 교수님, 이 인간이 한 말이 너무한 거 아니냐, 난동 부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혹시 뭐 100번 양보해서요. 혹시 뭐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울한 일로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그런 일이 지구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시간 전에 이 사람이 횡성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과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네. 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네. 이 남성이 경찰이 한 조치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얼씨구.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좀 경찰 이 지구대를 찾아와가지고 이 같은 범행과 행패를 부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출동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친구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거고 네. 다툼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저런 행패를 부리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경찰의 조처가 미흡했다고 이 남성 주장하는 뭐냐면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웃 주민과의 다툼이니까 이런 다툼은 경찰이 공권력 남용하기보다는 뭐 두 사람을 데려가기보다는 체포하기보다는 주민분들이니까 화해하시고 푸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게 지금 잘못한 거예요. 허주현 변호사는 경찰이 이렇게까지 중재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 지금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횡성경찰서가 공용물건 손상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거 둘 다 지금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예요. 아하. 경찰한테 감히 어떻게 해라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에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거는 그러네요.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요. 이런 공용물건 손상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같은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하는 원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이 돼서 수사 단계에서 끝나거나 물론 이게 벌금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약식 기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구공판, 그러니까 실형 가능성을 연다는 거죠. 그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 순찰차 앞유리를 부수어서 27만 원가량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징역 2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 저 행패 부린 60대 남성 보면요. 최명규 원장님
사람이 나이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공격적인 성향은 아주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뇌의 변화도 있고 본인의 신체가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고 또 남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남자의 문제는 술에 있다는 거예요. 아하.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가 술을 오래 마시면 간만 망가지는 걸 생각하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술이 작용하는 우리 뇌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술만 마시게 되면은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도요.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한 게 벼슬이가 딩동댕 정말 정답입니다. 진짜 술 취하면 다 용서되는 줄 알아요. 그거 옛날 말에 옛날에도 안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나 늙지만 그렇죠. 모두가 나이 든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절대 봐주지 말고 강력히 처벌하길 동감입니다. 뉴스파이터도 경찰관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정말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경찰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오늘은 아침 이 소식 듣고 깜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배우 황정음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 황정음 씨가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황정음 씨의 입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속사에서 곧바로 입장도 냈습니다. 바로 인정을 했는데요. 네. 황정음 씨가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은 결혼 8년 만에 결국 파경을 맞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그 문구 표현이 보통 허준 변호사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 잡음이 이 얼른 오래가지 않게 하려면 협의 이혼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협의혼이 되려면 이혼 의사의 합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 부분이라든가 재산 분할 같은 부분에서 다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그러니까 네. 황정음 씨가 지금 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설령 이혼 의사는 서로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양육권이나 위자료 그러니까 혼인의 귀책 서유가 파탄의 귀책 서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세부 사항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황정음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법원에서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사연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안진용 기자님 분명해 보이는 건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대중분들 또는 팬분들이 유독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결혼식을 올렸고 2017년 첫 아들을 출산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지난 2020년 9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파경 위기를 겪었는데 하지만 1년 후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중 서로의 입장 차를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부부의 이혼을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재결합 소식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또 1년 후에는 둘째 아들까지 출산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건강한 아주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하. 근데요, 최재범 교수님. 네. 한 차례 이혼이기 다시 재결합.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혹시 왜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진전된 걸까요? 아마도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기가 있지 않지만 황정음 씨가 지난번에 그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10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남편이 잘생겨 보인 적 없다.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건 결혼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건 전제 조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합친 것 같다는 말은 재결합을 했던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네. 잘 합친 것 같다. 예전에 싫어했던 행동을 남편이 조심히 해주고 달라졌다. 나도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니 합친 것 같다라고 재결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아마도 네. 재결합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아닌가 이런 아하.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차례 이혼 얘기를 듣고 다시 잘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안진용 기자님 많은 팬분들이 아끼는 분들이 그래 그렇게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참 잘했어요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 또 이런 소식 들려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 왜 또 이번엔 이혼 이 소송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이혼 소송 발표 바로 하루 전 황정음 씨의 SNS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이 됐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5장 정도 올렸는데 게다가 이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은 남편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황정음 씨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올렸는데 이 자체를 놓고 보면은 두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사진에 대한 황정음 씨 지인들의 댓글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모종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고요. 네. 일부 팬들은 이런 사진과 글이 올라오는 게 해킹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소속사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배우가 직접 올린 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왔고 그 끝에 오늘 드디어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 중임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물론 앞서 황정음 씨의 소속사도 밝혔지만 지금 무리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또 황정음 씨와 남편 이영돈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저희가 알 길은 없으나 갑자기 궁금해져요. 최명기 원장님 왜 이혼 발표 하루 전에 SNS에 저렇게 사진을 무더기로 올린 걸까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이혼은 이혼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지 이혼이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이혼 소송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은 굉장히 많은 회한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진을 올렸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은 그동안 굉장히 화가 나서 사실은 주위에 뭔가 이런 거를 내 마음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쭉 참아왔을 수도 있어요. 혼인이 유지되는 관계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시점이 왔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뭔가 하나 결심하고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각자만의 어떤 예비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결심을 하기 전에 뭐 머리를 자른다든가 뭐 크게 뭐 하기 전에는 무슨 물건을 뭐 챙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일종의 심리적 그 다음날 이혼 소송 발표를 위한 일종의 심리적 예비 행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른바 또 저런 이혼 소송을 앞둔 나름대로 각오 다지는 행동 뭐 그런 거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그러면 이혼 소송 발표 하루 전에 저런 이 글과 사진을 올린 이후에 그럼 그 이후에는 황정음 씨가 아무런 반응이나 행동 일절 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글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이유를 전혀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이 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팩트인지 아니면 뭐 감정이 들어간 반어법인지 그런 추측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다만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재결합을 한 뒤였던 지난해 9월에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를 했었습니다.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시즌2가 또 오는 3월에 지금 방영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요? 때문에 시청자들과 만날 그 약속도 있고 또 그 드라마에 대한 그 포스터 촬영이 오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뭐 파경 소식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드라마나 이런 제작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과의 약속이고 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일정은 정상적으로 좀 소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팬과의 약속, 대중과의 약속이니까 이혼 소송은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거대로 진행하고 또 공적인 이쪽 영역은 또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또 엿보이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세요. 이거 혹시 안진용 기자님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오다 가다 여러 번 만나고 뭐 그런 거예요? 왜 인연을 얘기할 때 유명한 노래 잘못된 인연이란 말도 있잖아요. 과연 어떠한 인연인지 지난 16일 평택시에서 있었던 이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금은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목걸이 여러 개를 비교하며 고르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 남성
잠시 후에 통화를 끊은 후 휴대폰으로 금목걸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더니만 이 금목걸이를 손에 움켜쥐고서 어머머머! 이렇게 달아납니다. 어머머머! 놀란 금은방 사장님이 급하게 진열대를 타 넘어 쫓아가 보지만 남성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머머!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사장님이 아니 진짜 보세요. 어머머머 진짜 보는 저희도 좀 화들짝 놀랄 판이에요. 사장님은 당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갖고 지 와이프한테 뭐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고 사진 찍는 척 하면서 부모님 한갑 선물로 30돈을 해준다고 해갖고 물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진짜 천하의 나쁜 인간이에요. 세상에 어디 뭐 환갑 선물한다면서 이거 철저하게 아주 그냥 교묘하게 짜인 그 각본 뭐 연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범행 수법이 너무나 대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은방 주인은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와서 아유. 많이 살 것처럼 하고 이것저것 보여달라고 하고 뭐 안에 보여준다고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진짜 손님 같아서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신나서 이것저것 꺼내서 보여줬겠어요. 네. 그 방심한 틈을 타서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 정말 화가 나는데요. 저렇게 금목걸이 같은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순식간에 보는 앞에서 그대로 집어서 달아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기동팀과 강력팀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중이던 실종팀까지 나서서 이 용의자를 추적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CCTV를 보던 실종팀 소속 한 경찰관이요. 네. 이 매의 눈으로 용의자를 단번에 알아챈 거예요. 3년 전에 내가 검거한 피의자랑 똑같다. 대박 사건. 범행 수법부터 인상착의까지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대박 사건. 경찰의 눈썰미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3년 전 잡았던 피의자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이동 동선 보다가 여관에 들어간 걸 알게 됐어요. 그 여관에서 제가 검거했던 절도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한 3개월 정도 전에 잡았던 그 범인이라면 또렷이 기억하기가 쉽겠지만 아니 최명규 원장님 3년 전 그 못된 인간 피의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나 봐요. 저같이 안면 인식 장애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굉장히 얼굴을 잘 기억하는 분이 있고요. 어허. 그런 다음에 우리는 또 경찰관은 영화에서 보듯이 하루에 뭐 몇 명의 피의자를 갖다 이렇게 네. 잡는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때 아마 이 일의 강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잊어먹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게 된 거예요. 아하. 만약에 그날 20명의 피의자를 동시에 본인이 처리해야 됐다. 그럼 그 얼굴은 기억 못 합니다. 아하, 네. 이분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여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과 관계가 되어 있는 뭔가 스토리와 사실이 이 얼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스토리와 사실을 잊어먹지 않으면서 이 얼굴도 동시에 잊어먹지 않게 됩니다. 아하. 어쨌든 3년 전 이 검거했던 피의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는 경찰이 있어 있는데 일단 기억은 했는데 잡긴 잡았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경찰관의 눈썰미 그리고 기억력 덕분에 용의자를 아주 빠르게 특정을 했는데요. 오. 이 범인 잡았습니다. 아하. 불과 3시간 만에 아주 빠르게 잡았습니다. 대박 사건이네요. 게다가요, 아까 전에 그 쓸어간 그 절도품들이 있잖아요. 절도품도 고스란히 회수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발 뻗고 밤에 편안히 주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런가 하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따가운 시선과 비판에 놓여있는 이 인물이 또다시 이번엔 다른 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누구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최근 열애 설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성이 특정돼서 나오는 저 여성입니다. 어머? 네, 39살의 예카테리나 카타 미줄리나라는 여성인데 미국의 한 매체는 1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매체 등을 인용해서 푸틴, 바비 타입의 32살 연하 여성과 열애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허. 저 여성의 외모와 나이가 또 주목되고 있는데 나이는 39살로 현재 71살인 푸틴과는
32살 차이가 납니다. 또한 금발의 백인이며 인형 같은 외모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한 러시아 인권운동가는 미줄리나는 완전히 푸틴의 취향에 맞는 인물이라면서 이런 바비 인형 타입의 여성은 항상 그에게 매우 잘 어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이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 모태솔로였어요? 이거 한 번도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 2014년 30년간 결혼 생활한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여러 여성과의 뭐 열애설이나 뭐 숨겨둔 자식이 있다거나 뭐 이런 루머들이 계속 뒤따르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열애설 대상으로 알려진 미줄리나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친정부 검열 기관의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푸틴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벌금이나 제재 이런 것을 옹호한 입장이었고요. 또 미줄리나는 반우크라이나 성향을 가진 러시아 국회의원의 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열애설을 처음 제기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을 좋아하는 러시아 지도자와 그리고 온라인 검열 운동가가 최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전하면서도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다 네.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거는요. 또 미줄리나의 SNS입니다. 네. SNS 채널을 보니까요. 푸틴 사진을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별다른 이야기는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을 올려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걱정 안 해도 우리는 알아서 복 챙길 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 우리한테 안 해도 돼요. 알아서 그냥 뭐 푸틴하고 잘 사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번엔 미국 여러분 찍고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목동이요. 드론 촬영을 하다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 네.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중간에 검은 것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귀신 그런 거 아니에요? 터널을 뚫는 듯 이 두꺼운 눈속을 파헤치면서요. 성큼성큼 전진하는 이들 바로 야생 늑대무리입니다. 어허. 가장 크고 튼튼한 늑대들이 선두에서 길을 만들고요. 어린 늑대들이 이제 이끌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행렬 마지막에는 우두머리 늑대가 무리를 보호하는 듯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날아가는 드론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예. 놀라는 모습이 뭐 늠름하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하고 제법 귀엽습니다. 세상에 늑대 가족 역할 분담 제대로 했네요. 혹시 이런 눈피해 당하지 않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